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자, 오늘 상장한 산돌까지도 수익 구간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기는 했죠. 다음 타자는 저스템입니다. 청약에 참여한 분들이 총 2만 1000명 정도가 됐어요. 많진 않았고요. 공모가는 1,500원, 미래에셋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최종 배정 내역부터 살펴볼까요? 우리사주 조합에는 배정된 물량이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 없었습니다.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이것도 깜짝 놀랐어요. 미래에셋증권이 예상을 깨고 확약 비율을 잘 잡아줬더라고요. 수요 예측 때 13.77%였는데 최종적으로 39.61%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높아진 거죠. 적용을 해서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43.15%까지 줄어들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31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확약 비율이 높아진 덕분에 유통 가능 금액은 좀 매력적인 수준까지 더 내려왔네요.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보면 기존 주주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52.1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 국내 기관 17.47%, 그 다음 일반 청약자 12.55%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주가 상장일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주가가 좀 크게 출렁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저스템의 기존 주주는 누구일까? 투자 설명서 상에는요, 그냥 기존 주주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세분화해서 적어놓지 않았어요. 보면 기존 주주의 물량이 총 178만 주가 넘는데요. 우선 소액 주주들의 보유 주식 수를 찾아보니까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55만 주 가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의 몫일까요? 우선 5% 이상 소유 주주 중에서 KBTS 중소벤처기술금융, 여기는 보유예수를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CTK 레드우드 소부장 투자조합, 물량 중에 일부도 보유예수가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장일에 유통이 가능하겠고요. 플러스 DB금융투자와 키움증권도 저스템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구주 매출로 내놓지도 않았고 또 확약을 약속하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꽤 많이 존재한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들의 투자 단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공모가보다는 훨씬 낮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렇다면 엑시트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최종 확약 비율이 39.61%로 매우 높아졌고요. 유통 물량은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는 315억 원, 부담 없는 수준이라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앞에서 바로 상장했던 산돌도 확약 비율이 39%대로 높아지면서 유통 가능 금액이 300억 원 밑까지 떨어졌었죠. 그래서 좀 비슷하게 가려나 싶은 생각이 우선 듭니다. 조금 더 살펴보죠. 우선 산돌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최종 확약 비율이 30%대였던 올해 상장한 공모주들 중에서는 손실이 난 것이 하나도 없기는 했어요. 오늘 산돌까지 해서.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 마이너스를 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들 수익 구간을 만들어줬어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조건이 가장 나빴던 게 플라즈맵이거든요. 최종 확약 비율이 0.17%였고 유통 물량도 45.61%로 저스템보다 높았고 기존 주주의 비율도 36%가 넘었습니다. 유통 가능 금액도 565억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일에 21%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줬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뭔가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이라는 거, 7,000원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아무튼 플라즈맵마저도 수익이 났으니 플라즈맵보다는 조건만 봤을 때 훨씬 괜찮아 보이는 저스템까지도 수익이 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기는 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항상 하듯이 이론적인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2년 상반기 연환산 순이익을 계산하면 78억 원이 되거든요. 제가 잘 참고하는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에도 22년 예상 순이익을 78억 원으로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78억 원 우선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주당 평가가액은 14,71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비교 기업들의 퍼도 22년 상반기 연환산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공모가 1,500원 대비해서 플러스 40% 정도 수준인 거죠. 하지만 상반기 순이익을 연환산한 것에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1년 순이익 57억 원 중에 48억 원이 상반기에 다 잡혔거든요. 하반기에는 9억 원밖에 안 잡혔어요.
그래서 최근 4개 분기 기준으로 순이익을 계산해보면 48억 원밖에 안 됩니다. 48억 원 기준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면 9,033원이고요. 공모가 1,500원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인 거죠. 이런 이유에서인지 수요 예측 때에도 기관들의 평가가 갈렸었죠. 밴드 상단과 하단. 그래서 밴드 중간값인 1,500원에 확정이 됐던 거고요. 물론 2021년이 좀 특수했던 케이스고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비슷한 실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작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찜찜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상반기에 좀 집중이 되는 게 저스템의 특징인 건지 저도 파악을 해보려고 했으나 분기별 실적을 과거까지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확인을 못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적정 주가는 순이익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평가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짚고 넘어갈게요. 저스템이 뭐 하는 회사였는지 기억을 하실까요? 반도체 오염 제어 솔루션 기업입니다. 반도체 웨이퍼의 보관 용기인 푹 내부 습도를 제어해서 반도체의 수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회사였죠.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가 있는데요. 22년 반기 기준으로 상위 3사의 매출 의존도가 85%에 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회사의 투자 계획이 축소되거나 취소된다면 저스템의 실적에는 매우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마침 좋지 않은 뉴스가 떴어요. SK하이닉스가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내년 투자 규모를 50% 이상 줄이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죠. 우리가 우려했던 바가 현실이 된 것 같아서 저스템 주가에는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다행히도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지만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아무튼 이로써 반도체 업계가 어려운 건 확실하고 SK하이닉스는 투자를 대폭 줄이는 상황이라 분명히 우려가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저스템은 과연 신규 상장주의 모멘텀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최종 확약 비율이 40% 가까이까지 올라갔다는 건 너무 좋고요. 이로 인해 유통가능 금액이 315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도 좋습니다. 시총도 가볍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가벼운 장점에 따라서 상장 이후를 좀 노려보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를 노리기에는 좀 불안정한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튼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 중에서는 기존 주주의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기존 주주가 상장 당일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장일에 엑시트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도.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너무 먹구름이 꼈다는 게 역시 좀 우려 요소가 되겠습니다. 조건으로만 따져본다면 수익 구간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도 있으니까 수익 구간을 적당히 준다면 욕심 부리지 말고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참여한 분들에게는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